네, 여러분 2주 만에 뵙습니다. 그죠? 지난주는 제가 컴퓨터 고장으로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제가 없더라도 또 여러분들 리더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잘 하셔서리라 봅니다. 잘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한 리더가 빠지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시원 전무님이 계시지만 전무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도전팀은 잘 돌아가야 될까요? 안 돌아가야 될까요? 잘 들어가야 돌아가야 됩니다. 잘 돌아가야 되죠. 또 임수현 전무님이나 또 다른 리더분들이 없더라도 이 시스템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힘은 약하지만은 함께 모여 있는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기러기의 팀워크의 힘을 잘 아실 겁니다. 기러기가 한 마리가 바다를 날아가려면은 힘이 빠져서 아마 중간에 다 죽겠지만 이 기러기들이 V자 대행을 지어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진공 상태가 되면서 날개 힘의 20%만 활용하더라도 바다를 건너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이 이제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면 아마 거의 다 포기를 할 거예요. 이 영업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항상 거절을 당해야 되고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팀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힘들 때 같이 용기를 주는 분이 계시고 또 이끌어주는 분, 밀어주는 분, 응원 지지를 해주는 분 이런 다양한 우리 그 시스템 안에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 모여 있는 힘이 이렇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사업을 도와주고 계신 상위에 여러 리더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전무님, 상무님, 뭐 센터장, MD 자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또한 또 누군가를 또 도와서 이제 이 시스템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냥 큰 성공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 그래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충분히 돕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는 힘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일단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원래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어떤 10개의 두루마리 낭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소개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컴퓨터 고장으로 소개를 못 했거든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10개의 두루마리 10개의 두루마리 낭독에 필요한 훈련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의 비밀. 그 책 속에 10개의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우선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루마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그 만디노라는 사람입니다. 오그 만디노. 이분은 이제 1970년대에 세일즈 왕으로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세일즈 왕. 그리고 자기만 성공한 게 아니라 이 10개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그 백만장자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성공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의 백만장자를 만든 힘이 이 10개의 두루마리라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이 두루마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쓰인 게 아니라 이 오그만디노가 죽음의 끝까지 갔다가 또 세일즈 업계에 들어와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그 밑바닥부터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경험했던 수많은 그 성공의 원리, 세일즈 성공의 원리를 이 낭독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한 1000번, 2000번 이상 읽었어요. 소리 내어서. 자,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또한 최소한 100번 이상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왜 100번 이상 읽어야 되느냐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오그 만디노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오그 만디노는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에 뭐 결혼을 했지만 전혀 책임감이 없는 무책임한 그런 가장이었죠. 뭐 돈도 제대로 벌어주지 못하고 매일 술독에 빠져서 술 마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같이 사는 와이프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얼마 이후에 아내가 가출을 해서 그냥 없어집니다. 혼자 이제 남겨져서 자기를 보니까 자 월세는 몇 달치 계속 밀려 있지. 자기 주변에는 술병이 쌓여 있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죽음을 선택하죠.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제 뭐 농약이나 뭐 청산가리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이제 이 죽기 위해서 한강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아주 큰 건물에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도대체 밤 11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 건물 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을까? 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밤 11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불이 환하게 커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갔죠. 이 들어가 보니까 이 건물이 아주 큰 도서관이었어요. 큰 도서관이었는데 이 도서관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고만디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나 보니까 참 다양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책 한 권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근데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책을 제대로 읽은 게 하나도 없더란 이야기죠. 책 한 권도 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죽기 전에 책 한 권은 읽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어차피 뭐 하루 이틀 사이인데 뭐 죽는 거는 죽는 건데 꼭 뭐 하루 늦게 죽는다고 해서 뭐 문제 될 게 있느냐.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죽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빼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책 한 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노먼 빈센트 필,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 방식, 파지티브 띵킹,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이제 끝까지 쭉 읽었어요, 이분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내가 왜 성공을 못했는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지, 왜 아내가 가출을 했는지, 왜 월세가 몇 달 동안 밀려서 내가 월세를 못 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실패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모든 실패의 원인들이 책 속에 들어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정말 이제는 이 책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적극적 사고방식에서 쓰고 있는 이 책대로 내가 진짜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농약 먹고 죽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주 강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세일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보험 세일즈죠. 보험 영업을 위해서 보험 세일즈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책대로 하면서 진짜 영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책대로 그대로 영업을 해보니까 항상 매달 1등을 하는 거죠. 매달 1등, 매달 1등, 1등, 1등. 자, 1년이 되면 그랑프리 한 10년, 20년을 계속 1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가장 영업을 잘하는 세일즈 왕으로 이제 뽑히죠,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회사, 건강회사, 뭐 유통회사,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를 초빙 동기부여 강사로 강의를 하는 동기부여 강사가 된 거죠. 이렇게 한 20년을 영업을 하면서 또 동기부여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크게 성공을 이루는데요. 이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 이분이 배운 어떤 성공의 원리가 있겠죠. 그 성공의 원리를 책으로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의 비밀.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 안에 여러분들이 낭독할 수 있도록 낭독문을 만들었어요. 그 낭독문이 뭐냐면은 바로 10개의 두루마리 자라는 글인데요. 자, 이 글을 제가 참 한 1000번, 2000번을 제가 읽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한 30년 이상 이 글을 읽어왔어요. 제가 교육용 자료를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이게 참 값지고 귀하고 정말 성공의 알맹이만 모아놨느냐면요. 제가 이 글 외에 뭐 저는 솔직히 수천 권의 성공학 책을 읽었고 심리학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NLP, 체면, 뭐 심리학 관련 공부 안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두루마리를 보니까 NLP에서 훈련했던 거, 뭐 성공학에서 훈련했던 거, 심리학에서 훈련했던 이 모든 성공의 원리가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글이 바로 10개의 두루마리였어요. 처음에 제가 다른 성공학이나 심리학이나 NLP를 공부하기 이전에 읽었을 때는 이 글이 얼마나 소중한 글인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배우고 지금 최고의 NLP 권위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동기부여 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다시 그 글을 봤을 때 이 글은 너무나 대단한 글이다. 이걸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LP를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처럼 수천 권의 성공학 책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10개의 두루마리를 제대로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어제 제가 보낸 글 중에 이제 사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게 이소룡이라고 알죠? 이소룡. 자, 브루스 리 이소룡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10,000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하는 것보다 한 가지 방식의 발차기를 10,000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자, 잘 이해하세요. 10,000가지 발차기 방식을 한 번씩 발차기를 해보는 것보다 한 가지 발차기 방식을 10,000번을 반복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0,000가지 책을 대충 한 번씩 읽습니다. 아니 10,000가지도 못 읽겠지만 어쨌든 10,000가지 책을 여러 종류의 책을 뭐 한 번씩 읽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 한 권의 책을 10,000번 읽은 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권의 책을 10,000번이 아니더라도 한 권의 책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이 비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루마리를 한 1,000번, 2,000번을 읽었고요. 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책을 제가 100번 이상 읽었고, 성공하는 사람의 일과의 습관을 100번 이상, 뭐 성취 심리, 무한 능력 이런 성공의 교과서들을 한 권만 한 100번 이상 읽은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횟수를 이야기하느냐면은 한두 번 읽는 것은 머리에 지식은 될 수가 있어요. 한두 번 읽는 건 머리에 지식은 될 수 있는데 내 잠재의식의 어떤 본능이나 충동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행동합니까? 어떤 본능 충동으로 행동합니까? 한번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합니까?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본능 충동에 일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머리에 지식은 있지만은 본능 충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고 상담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고객을 만나고 싶어. 고객을 만나서 상담하고 싶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정말 내 일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고객을 만나고 상담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일에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은 하기 싫은데 고객 만나기 싫은데 근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어쩔 수 없이 상담해야 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뭐 몇 번은 하겠지만 어떻게 속적으로 하겠습니까? 성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지식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잠재의식의 본능 충동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해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두 번 해보는 것은 머리의 지식은 되지만 본능이나 충동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기 잠재의식의 본능, 충동을 만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욕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걷는 자 위에는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는 나는 자가 있다. 나는 자 위에 또 뭐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계속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계속하는 자. 이 계속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즉 즐기는 사람, 이 즐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할 수밖에 없어. 계속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뭔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으로 계속할 수 있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절대 아닙니다.
하고 싶었어. 정말 하고 싶었어. 이 충동,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 열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복의 힘이다. 그래서 성공은 복잡한 것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은 복잡한 걸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쉽고 단순한 것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자, 쉽고 단순한 것을 지겹도록 반복해서 그 반복의 힘이 내 가슴에 열정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 이른바 충동, 본능이 될 수 있는 잠재의식의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이 10개의 두루마리를 이제 소개하면서 계속 반복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어떤 사람은 한 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서너 번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번, 200번, 1000번을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번 100번 이상에 도전해보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00번 이상. 예, 여러분 100번 이상을 읽어서 여러분 하는 일에 정말 성공을 하고 월 1000만원, 2000만원을 벌고, 아니 더 나아가서 월 5천만원, 1억을 벌 수 있는, 아니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그 힘이 이 두루마리 안에 있다면은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정말 수만 명의 100만 장자가 나왔거든요. 어떤 업계에 관계없이 이 두루마리를 읽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성공을 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호스터님이 지금 저기 제가 자료 공유, 화면 공유를 안 했어요. 빨리 하십시오. 그래 제가 설명을 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럼 이제 두루마리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루마리는 뭐냐면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이제 습관에 해당되는 습관. 여러분, 성공과 실패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나는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부리지만 나중에는 내가 당신을 부립니다. 당신이 나를 좋은 쪽으로 부린다면은 나는 당신을 이 세상의 최고의 어떤 제왕 같은, 황제 같은 정말 큰 성공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부린다면은 내가 당신을 파멸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습관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여러 원리를 지금 첫 번째 두루마리에 쓰고 있습니다. 자,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자, 이 두루마리를 매일 낭독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래요. 아침에 한번 읽고, 점심 때 한번 읽고, 저녁에 한번 읽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두루마리를 읽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루마리를 아침에 한번, 점심 때 한번, 저녁 때 한번 이렇게 3번을 읽어. 그러면은 한 달을 읽으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몇 번이 되죠? 네? 자, 거의 한 99번, 그러니까 거의 100번 가까이 되죠? 이렇게 한 달을 읽고 나면은 두 번째 또 두루마리 넘어가, 두 번째 두루마리 넘어가서 또 아침에 한번, 점심 때 한번, 저녁 때 한번 또 읽어, 두 번째 두루마리를. 요걸 한 달 동안 계속 읽는 거예요. 세 번째 달이 되면 세 번째 두루마리를 또 아침에 한번, 점심 때 한번, 저녁 때 한번 또 3번을 읽는 겁니다. 네 번째 달이 되면은 네 번째 두루마리를 또 아침, 점심, 저녁 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는 습관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습관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야, 이 두루마리처럼 참 두루마리 내용이 참 좋네, 참 긍정적이네, 저렇게 한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물론 들겠죠. 더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 두루마리 내용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 몸에 체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체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루마리 내용대로 말을 하게 되고, 두루마리 내용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하는 그 힘이 논다 이 말이죠. 즉 잠재의식의 이 두루마리 내용들이 잠재의식 내에 이 내용이 스며든다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열정이 생기고 자신감이 복받쳐 오르고 용기가 생기고 막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바로 이제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 자, 한 100번 정도 읽었을 때는 이 두루마리 내용이 잠재의식에 스며든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지식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의 패턴, 잠재의식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충동, 본능, 충동 본능을 성공의 본능을 만들고 성공의 충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정말 빨리 일어나고 싶어. 침대를 빨리 박차고 나가서 빨리 고객 한 사람이라도 만나고 싶어. 내 일을 하고 싶은 그 강한 어떤 열정 충동을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성공의 충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충동 본능의 차이가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필요한 성공 본능, 성공 충동을 갖고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본능, 실패의 충동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나는 성공의 본능을 갖고 있느냐, 실패의 본능을 갖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로운 날이 밝았구나. 정말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정말 멋진 하루가 되겠네.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해야지. 자, 내가 할 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너무너무 열정이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렇게 아침에 흥분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의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일어나기 싫어. 또 짜증나는 하루가 시작되었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고객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지?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때?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패턴들이 막 올라온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실패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뭐 출근하기가 싫고 고객 만나기가 싫고 하루가 시작되는 게 짜증이 나고 어떤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이거는 실패의 본능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공의 본능, 성공의 충동을 만들어내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루마리를 계속 읽어줘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여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의 본능, 성공 충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의 습관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자세한 거는 다음에 이제 하나씩 풀어나갈 거예요. 오늘은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두루마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두 번째 두루마리는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랑. 자, 두 번째 두루마리.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리라. 자, 여러분, 이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모든 성공의 근원적인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키우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실패의 원인에도 사랑의 결핍이 있고요. 모든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의 근원에도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어떤 인체 정화, 이 건강, 질병의 근원에도 바로 사랑의 결핍이 있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가난하다면 이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에도 바로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하다면 이 불행의 원인에도 바로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사랑을 키울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자,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의 에너지원인데, 여러분들은 사랑의 힘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사랑이 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영업의 성공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고객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을 키우는 그 사랑에 초점을 두는 게 참 중요하다. 자, 사랑이 큰 사람은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거든요. 큰 사랑은 스트레스를 몰아냅니다. 자, 큰 사랑은 불편함을 몰아내고, 큰 사랑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냅니다. 큰 사랑은 모든 질병을 몰아내요. 모든 실패를 몰아냅니다.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거절당하더라도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몰아내는 그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실패에 대응하는 그 힘이 될 수가 있고요. 모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두루마리를 이제 100번 이상 읽어서 사랑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나는 낮도 사랑하고 밤도 사랑하리라. 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하리라. 나는 성공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하리라. 자, 나는 위대한 왕도 사랑하고 맨 밑에 맨 아래에 있는 하인도 사랑하리라.
이렇게 모든 걸 사랑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 부정 모든 걸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여러분들 심리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또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해주게 될 것입니다. 요걸 이제 반드시 훈련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여기 이해됐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사랑. 자, 사랑을 키우는 게 이제 두 번째 두루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두루마리를 또 한번 보는데요. 세 번째는 나는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가리라. 자,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가리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자,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로 끈기 있네. 요걸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잉태의 법칙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알이 병아리로 부화하는데 21일이 걸리고, 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10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 10개월이 걸리죠. 10개월, 100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잉태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아기도 잉태 기간이 있고, 병아리도 잉태 기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공에도 잉태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강 전문가로 성장하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센터장으로 성장하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MD가 되고, 여러분들이 상무이사가 되고, 전무이사가 되고, 이렇게 직급을 올리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월 1,000만 원을 버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고, 뭐 2,000만 원을 버는데 다 잉태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 잉태 기간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아리가 21일 만에 부화가 되는데 암탉이 21일 동안 알을 품지 않고 한 15일만 품고 일어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5일만 품고 일어서 버리면은 알은 아마 병아리가 되지 못할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엄마가 아기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고 있어야 되는데, 응? 근데 아빠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왜 우리 아기는 5개월이 지났는데 태어나지 않지? 지금 5개월이나 되었는데 빨리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왜 안 태어나지? 이렇게 아빠가 아기가 안 태어난다고 5개월부터 계속 안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엄연히 10개월이 지나야 태어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기를 닦고 어느 정도 돈을 버는 데는 한 5개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5개월을 견디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고객들도 이제 같은 원리인데요. 최소한 한 고객이 이 인체 정화에 관심을 갖고 제품을 구매하고, 자, 매출을 올릴 때까지는 최소한 5분 이상 상담 만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5분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 고객들은 5분 이상을 만나서 상담할 때 거래를 하는데, 대부분의 영업을 하는 분들은 5분을 만나기 이전에 포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은 그 다음 길모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길모퉁이를 돌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이아몬드 밭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켜기 위해서 막 1년, 2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켰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없나 보다 하고 이 다이아몬드 밭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산 그 사람은 단지 30cm만 팠는데 다이아몬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30cm를 파기 이전에 포기를 해버린 거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기하고 싶을 때 중국의 대나무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중국의 대나무. 중국의 대나무는 4년 동안 물과 그름을 줘도 싹이 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단 4주가 되면 단 4주 만에 27m가 자라요. 자, 중국의 대나무는 4년 동안 자라지 않은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밑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싹이 돋는 순간 4주 만에 27m가 바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관심을 주고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내가 상담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해도 전혀 관심도 없고 제품을 사지 않는 고객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또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하고 엄청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객들은 중국의 대나무와 같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를 하면 안 된다. 단지 구매할 시기가 다를 뿐이다. 여러분들 잉태의 기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내가 승리할 때까지 끝이란 없다. 내가 승리할 때까지 끝이란 없다.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영어로 보면 It's not over until I win. 자, It's not over. 끝난 게 아니다. Until I win. 내가 승리할 때까지. 자, 이런 문구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네 번째로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이건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영업하는 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듭니다. 고객들의 눈치를 보고 고객들에게 기가 죽고 고객들한테 소심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업이 되겠습니까? 자, 고객들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독수리가 돼야 되고 고객들은 병아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독수리가 병아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병아리가 되고 고객들이 독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아리는 계속 독수리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여러분들 고객들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존감이. 의식 수준이 고객들보다 더 높아야만 이 고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너무 낮아.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보다 돈이 많거나 나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거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 눈치를 보고 거절 당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계속 그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의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고객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을 해서는 절대 고객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고객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상태가 되어야만 고객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내 에너지 수준이 높으냐 고객의 에너지 수준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미 영업은 판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에너지 수준이 높아야 되고 의식 레벨이 높아야 되고 자존감이 고객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었을 때 고객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두루마리는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수천 세대를 걸쳐서 태어났고 나는 나만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나만의 가치와 일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죠. 누구하고 비교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나는 나만의 어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만의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이야기죠. 자, 이 존재감을 스스로 일깨우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엄청난 이 어떤 재능, 가치, 열정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못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영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여러분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그 실수를 저질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자,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최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자,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누가 성공해? 나는 최고다. 아시겠죠? 자, 이 자존감 있게 높아져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두루마리는 뭐냐면은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인간의 이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요. 너무 철이 늦게 들고 너무 나이가 빨리 든다는 겁니다. 사실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 아니에요. 금방 나이가 듭니다, 여러분. 금방 1년 지나가요. 금방 10년 간다니까. 자, 하다 보면 그냥 70대, 80대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절대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신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그토록 소중한 순간이라는 거죠.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그 소중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오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오늘 주십시오. 오늘. 예? 잘해줄 사람이 있으면 오늘 잘해주시고, 오늘 벌 돈이 있으면 오늘 돈을 버셔야 돼요. 오늘 벌 돈을 내일로 미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오늘 벌 것은 오늘 다 벌어.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만큼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두루마리가 바로 5번째 두루마리인데, 여러분들 좀 게으르거나 계속 결단을 내리지 못해 행동을 못하는 분들, 이 5번째 두루마리를 많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두루마리. 이 6번째 두루마리는 이제 나는 내 감정이 지배자가 되리라. 감정 통제를 못하면 시간 통제도 안 되고 목표 관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통제를 할 수 있는 이 감정관리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울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좌절감에 빠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패감에 빠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을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자기만의 어떤 그 감정 조절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 신호입니다. 행동 신호.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외로움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어떤 누구를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울함은 뭡니까? 우울함. 우울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정말 활기찬 활동을 하면서 자, 지금 행동을 하라는 그런 신호가 바로 우울감이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행동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감정이라는 밀물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신감이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열등감이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열정이 생겼다가, 어떨 때는 막 우울감을 느끼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 이렇게 롤러스케이터처럼.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감정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감정의 신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만심에 들뜰 때는 옛날에 실패했던 순간을 떠올려 봐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좌절감에 느낄 때는 옛날에 성공했던 그 성취했던 그 순간에 집중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자, 뭐 불안감을 느낄 때는 이 불안감을 느낄 때는 미래의 목표를 머리에 떠올려 봐라. 목표를 떠올리는 순간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행동 신호지 이 감정의 노예가 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6번째 두루마리를 많이 읽어서 감정 조절법을 터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째 두루마리는 뭐냐면요.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기라.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기라. 웃음, 미소, 이른바 이미지 메이킹. 자, 내면도 중요하지만은 외부적인 이 이미지 관리나 외부적인 어떤 매너, 뭐 웃음, 미소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체와 감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행복해서 웃을 수도 있지만은 웃다 보니까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대충 입을 때와 옷을 내가 차려입고 말끔하게 정장으로 차려입었을 때의 기분이 어때요? 자,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들처럼 이제 세일즈 영업을 하는 분들은 시장을 가더라도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시장을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여러분들 고객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이 이미지 관리, 뭐 웃음, 미소, 매너, 예의 범절 이게 여러분들 감정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지 메이킹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 이거는 가식적인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최고의 이미지로 연출을 해야 돼. 최고의 상품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웃음이나 미소나 이미지 메이킹 그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뭐냐를 말씀드리면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오늘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바로 이제 목표 관리. 자,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자, 목표라는 것은 장기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기 목표도 중요합니다. 자, 1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1년 목표를 한 달 목표로 쪼개야 되고 한 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주일 목표로 쪼개고 일주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의 목표로 쪼개고 하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당 목표를 쪼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큰 목표도 잘게 쪼개다 보면은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쉬워집니다. 천리길을 한꺼번에 가려면 힘들지만
자, 천리길을 한 걸음씩 가면 어떻습니까? 한 걸음씩 가면 천리길을 가는 게 쉬워지죠? 그런 원리지. 그래서 목표를 쪼개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은, 낮은 쪽 목표를 잡으면은 이 목표는 있거나 없거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좀 높은 목표를 잡아야 돼요. 높은. 약간은 조금 힘이 들 수 있는, 예? 힘이 들 수 있는 그런 높은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만약에 지난달에 여러분들 500만 원을 받아 벌었다면은 이번 달에는 한 700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라는 이야기죠. 이번 달에 한 700만 원을 벌었다면은, 지난달에 700만 원을 벌었다면은 이번 달에는 1000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뭐 여러분들 뭐 100점, 200점 점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수도 중요해요. 내가 지난달에 100점을 했다 그러면 이번 달에 한 200점을 해보자. 어? 지난달에 200점을 했다면 이번에 한 300점을 해보자. 이런 점수에 대한 목표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목표는 나를 달리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행동 에너지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심을 것인가, 그게 바로 8번째 두루마리라는 거 아시고 매일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두루마리는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행동의 힘입니다. 자, 독수리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죠? 사자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죠. 여러분들도 성공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히딩크 코치 아시죠? 히딩크 코치가 2002년도 우리 축구 4강 갈 때 나는 아직도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I am hungry for success. I am hungry for success. 나는 성공에 목말라 있다.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공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목이 말라야 돼요. 행동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목이 말라야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공에 목이 말라야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행동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이 절박한 목표에 맞게 정말 내가 이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성공의 갈증을 느낄 때 그때 행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그게 이 절박함이 안 느껴지면은 오늘 당장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내가 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성공을 해야 될 이유를 한 10가지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왜 이 파비스에 성공을 해야 되는지, 성공의 이유 한 10가지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자, 그 10가지 이유를 쓰다 보면 아마 가슴 안에 엄청난 어떤 열정, 성공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목이 마를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배가 고파야 된다. 그 배고픔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 9번째 두루마리를 많이 좀 낭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두루마리는 뭐냐면은 이제 나는 기도를 하리라. 이 기도라는 게 교회를 다녀서 뭐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의식이 있고 이 시간에는 무의식 안에는 초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의식 안에는 신과 똑같은 그런 신과 똑같은 마음을 신성이라고 하는데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 하나님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신성은 항상 여러분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그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신성인데, 자기 신성에게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라는 건 종교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자기 초의식 안에 있는 그 신성에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항상 암시를 걸어야 돼. 암시. 성공하게 도와달라고. 좋아. 왜 이 기도나 암시가 중요하냐면요. 자, 이 운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실제 기술은 3이고 운이 70이란 뜻입니다. 운칠기삼.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따라요. 운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운이 따르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자기 기술이나 재능이나 노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건 30%밖에 안 돼요. 운이 따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70이다 이 말입니다. 70. 그럼 내가 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운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초의식 안에 있는 그 신성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성공하게 도와달라고, 오늘 좋은 결과 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원하는 그 모든 염원을 해야 돼. 염원. 이 소원을 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두루마리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강조하지만은 몇 번 읽다가 치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더란 이야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자기 자신과의 그 끈기와 인내의 싸움이다. 예? 다른 조건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 두루마리 10개를 가지고 끈기 인내의 싸움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죠. 진짜 한번 100번 이상 읽어보십시오. 이걸 읽으면 이 성공의 모든 원리들이 여러분들 잠재의 시간에 체화가 될 겁니다. 잠재의 시간에 이 원리들이 일단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건 아주 쉬워집니다. 아주 쉽습니다. 성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공의 본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이 어려운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적으냐? 성공의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많은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본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의 본능을 성공의 본능으로 바꾸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걸 제가 쭉 훑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첫 번째 두루마리에 돌아가서 두루마리 하나하나를 제가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두루마리 하나하나를 읽어나가면서 그 두루마리 문장 하나하나에 그 담겨있는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우선 일주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고 다음 주 화요일 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쭉 보면은 얼굴이 보이는 분들이 절반밖에 안 돼요. 밑에 이름은 있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 들으실 때는 전부 자기 얼굴을 보이도록 하십시오. 자, 밑에 그 이름만 있고 얼굴 안 보이는 분들은 앞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보전 그 이사님은 사회 진행할 때 그걸 제대로 좀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밑에 지금 얼굴 이름만 있고 얼굴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강의를 안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강의 안 듣기 위해서 이게 이름만 올려놓고 있습니까?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정말 성공하려면 자기 이름을 똑바로 저기 올리고 자기 얼굴 똑바로 내미세요. 예? 제가 값상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모르겠지만 제 강의 들을 때는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얼굴 다 올리고 제대로 자세를 갖추어서 강의를 들으시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도전팀은 기본적으로 지금 좀 강의 듣는 자세부터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 다 올리시고 이름만 올리고 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새롭게 좀 세심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오늘 좀 여러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